존경하옵는 원장님께 드립니다. 저는 권영등 목사입니다. 작년까지 둘의 수도원에서 김진옥 목사님을 모시고 협동 목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지금 목회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가끔 페북을 통하여 정제되지 않은 글을 올려서 늘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널리 양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에피소드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던 저의 개인사를 원장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던 공직자였습니다. 선거 때 경남 지방을 관장하는 공사에서 안전과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 선거에서 이인재가 돌발로 튀어나와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회창 후보가 50만 표 차이로 뒤진다고 분석되어 1000년 만에 호남 대통령이 탄생된다는 기대에 들뜬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살생부가 돌았고 1등이 경남교육감, 2등이 무학소주의 최 회장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명단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날 오후에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던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계장들이 뛰어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머리를 큰 칼로 가르는 듯한 고통이었고 그래서 비명을 질렀는데 곧 일어나 앉았습니다. 모두를 물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조용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잠시 정리를 한 다음 필경 무슨 연유, 하늘의 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장님실에 인터폰을 하니 점심을 잡수신 후에 간다. 온다는 말씀도 없이 종적이 묘연하다는 비서의 말이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짐작은 의심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정치와 관련한 것이려니. 정치라면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현 선생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현 선생에게 전화를 거니 그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전화한 것으로 짐작하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그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쿠데타 모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쿠데타죠?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김대중 낙선 쿠데타입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안기부 경남 지부장 류희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 기관장을 모두 모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거기 계시지요? 그럼요. 해양공사 사장이 빠지면 일이 안 됩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인사를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몰랐으면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이지만 알게 되었으니 안 것도 그냥 안 것이 아니고 머리가 으깨지는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니 필경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 회의 장소인 용수정인가 하는 밥집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하였습니다. 눈을 감아? 아니면 모의를 막아? 하늘이 계시한 일인데 내가 눈을 감는다면 내 생명이 안전하지 못하겠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만지작거렸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장님? 응, 그래 과장이 웬일이야. 긴히 보고드릴 말씀이 있어서 외람되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말해봐. 아마 사장님은 회의 장소에서 이탈하여 전화를 받으시려는 듯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래 말해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 뭔데? 부산 초원 복국집 정몽준의 도청 사건 기억하시지요? 긴박한 순간에는 가장 긴박한 이야기로 풀어야 한다. 야 임마 우리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사장님, 역사의 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패족, 패문됩니다. 우리 조직의 문을 닫게 됩니다. 임마 왜 그래? 겁주지 마라. 사장님 김대중 낙선 쿠데타 모의 중이시죠? 그래 그런데 널떠름한 어투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김대중은 빨갱이잖아. 빨갱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설사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힌 대통령은 저절로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모이는 역적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킨다는 말입니까? 도기관장들이 모여서 김대중 후보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호남에서는 5.18 버금가는 난리, 소요, 폭동, 방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 되면 이인재한테 놀러 갔던 300만 표 중에서 100만은 돌아올 것이다. 300만 표는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이인재 지지표였다. 훗날 이천의 이성근 화백집에서 만났을 때도 나누었던 이야기였다. 그리하면 이회창 후보가 도리어 50만 표 정도 이기는 선거가 되는 것이고 국가 대사인 선거에 공직자들이 공작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막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막으라고? 군경 부재자 투표의 말썽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일체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은 성격상 분위기가 고조되면 오버할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우리 사장님은 들어오시지 않았다. 전화도 꺼져 있었다. 그때 나의 고등학교 선배님인 마산 MBC 오창의 국장님이 나에게 간간히 전화하여 선거 동정을 물었다. 불안한 마음에 퇴근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샤워하고 만나자. 샤워하고 나올 테니 기다려라. 안 됩니다. 샤워가 문제입니까? 지금 조직이 문을 닫느냐 닫지 않느냐의 기로입니다. 아니, 왜 그래? 거기 모인 많은 기관장 중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기관장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총각을 다투어 보고 드려야 합니다. 피곤하시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알았다. 비서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당번이 커피를 끓여 내왔다. 사장님은 나를 뚫어져라 보고 계셨다. 아니, 저 과장이 어떻게 알았을까? 비밀리에 모인 것을 어떻게 캐치하였을까? 서로 캐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 참 배짱 한번 좋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대단해. 그러나 위험한 인물이야. 사장님은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이후 스스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관장까지 출세한 것은 전통, 노통. 지금 김통 덕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명선거를 아무리 외치더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후보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안기부 경남 지부장의 일장 연설이 지나고 이때 우리 사장님은 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명선거지만 우리 도 기관장들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해양공사 사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마 지부장은 해양공사 사장이 자기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하리라고 잔뜩 기대한 상황. 저는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부장에게는 전혀 엉뚱한 참석한 기관장들에게는 모범 답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래요. 다음은 경찰청장님께서. 저도 해양공사 사장님과 동일합니다. 지부장 입장에서는 김이 완전히 빠지는 대답이었다. 다음에는 지검장께서. 저도 별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 실망이구나. 아마 지난 12.3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역시 정보로 잔뼈가 굵은 지부장이었다. 직감하는 능력이 빨랐다. 이만합시다. 오늘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술이나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기관장들은 술인지 물인지 독배인지 축배인지도 모르고 위하여라고 외쳤을 것이다. 이런 요지를 급히 타이핑해서 서울 본사로 보고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10여 명이 모인 회의인데 비밀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말입니다. 도 단위 기관장들은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일에는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그날 사실을 발설한다면 언론은 대서특필할 것이고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거는 예측한 대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어 제15대 대통령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 1000년 만에 호남 대통령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쾌지나 칭칭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보았습니다. 해양공사 사장은 별을 달았습니다. 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몇 단계나 수직 승진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장 대부분도 서울의 외청장이나 높은 자리로 승진하였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하여 그날의 거사를 불발시킨 공로자로 둔갑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김대중 낙선 쿠데타를 불발시킨 장본인은 저인데 말입니다. 저도 그해 연말에 강원도 중부지방의 기무부대장으로 영전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동기생보다 2년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선거의 공을 인정받아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남지방에 갈 때도 인수는 4년 선배님에게, 제가 떠나면서는 3년 선배님에게 인수인계하고 떠났으니 그 시샘과 질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날 대통령의 사촌 처남이신 이광택 선생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번이나 찾아온 그분은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군부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는 중령 대령이 하는 겁니다. 5.16도 박정희 장군이 한 것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김종필 중령을 필두로 한 영관들과 대위들이 움직여서 성공한 것입니다. 전두환 장군의 12.12도 장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육사 31기를 중심으로 한 아래위 기수들이 똘똘 뭉쳐서 군사 정보를 장악하고 장군의 동정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런 조직을 사전에 완비한 전두환 장군의 능력이 비범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지난 12.3 비상계엄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하고 많은 날들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 한 번 하지 않고 지냈던 대통령이 하도 무거워 술이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고 당신은 고백하였지만 그 많은 날을 국민에게 다가서서 메시지를 던졌더라면 가장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하지 않았고 4.13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 가셔서 사전 투표하라고 엄지검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셨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부셔야 한다면서 계엄을 선포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숨어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윤 어게인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교대역 사거리를 보면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새삼 깨달으며 지도자란 더더욱 아무나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구나란 것만 되새김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 쿠데타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마음 놓으시고 선거에서 밝히셨듯이 광개토 제국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하신다면 국민은 지지할 것입니다. 대광개토 제국. 김대중 후보께서 여러 공약 중에 가장 저의 가슴을 울려주셨던 공약이었습니다. 광개토 제국의 기상, 이 북한을 사모하는 것일 줄이야 어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험한 인자로 낙인되어 철저하게 유배와 같은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소령들이 보직받는 자리에 기무부대장을 마친 제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실세들이 민정시찰 비슷한 행차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를 일으켜 세워서 칭찬합니다. 일 잘한다. 부대원은 권과장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올해는 서울로 와서 각하를 잘 모시도록 하자. 참석한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 아니 귀양 보내놓고 1년 만에 서울로 불러간다고. 역시 권 과장은 세긴 센가 보다. 그런데 연말에는 더 먼 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는 더욱 먼 지방이었습니다. 아하,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동안 닦았던 기량이며 지식이며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서울에서 600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 등극한 실세들에게 눈도장을 찍히기 위해서 모두 이쁘게 보여야 했던 숨이 막히는 포연 없는 전쟁이 펼쳐지는 회의였습니다. 전주고 출신의 권모 장군,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어느 누가 감히 나를 비웃으랴 장군다운 팔자 걸음과 화사한 미소와 듬북듬북 던지는 메시지며 어린아이가 큰 갓을 쓰고 기다란 담배대를 들고 합죽선을 흔들면서 물러거라 외치는 종자들을 데리고 유기전에 나타난 고관대작의 자녀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직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시려고 나오신 그분. 사실은 어깨에 빛나는 별을 자랑해 보이려는 마음이 더 커슴직한 추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똑. 마이크 잘 들리지요? 네. 600명의 합창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한 사람이 답하는 것 같이 울린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상천외하다. 여기 권영득 과장 오셨나? 숨이 막힌다. 확인 사살이구나. 600명의 두 눈동자가 권영득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다. 대구 향촌동 자갈마당에 구루마가 굴러간다는 말이 있었다. 아마 유곽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호가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주위를 살피는 남정네들의 웃슬픈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다. 눈알 1200개가 권영득을 찾으려고 움직인다. 자갈마당의 구루마 소리가 아니라 전차가 기동하는 느낌이다. 전차의 특징은 소, 보, 지, 시, 커, 뭐, 다 라고 가르친다. 소는 소음이다. 나는 발딱 일어서지도 않고 그들의 수작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엉거주춤 엉덩이만 들었다. 수평선에서 작은 돛이 눈에 띄는 이치,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장렬한다. 어이 안거. 내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올해는 서울로 와서 각하를 보필하길 바란다. 지랄도 분수다. 벌써 해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반복된 지 3번째다. 불러주면 되지, 명령 내면 될 것을 만인들 앞에서 공언하는 것은 도대체 뭐람. 나는 피식 웃었다. 물론 속으로. 사실 그 순간 방귀가 샜다. 소리 나지 않게 하나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 Tudo 짧은 julgado por 순간에 uma 모인 comissão 사람들, formada. 저 Tudo 선수들의 julgado por 머리에 uma 어떤 comissão 상상이 formada. 떠올랐을까? Tudo julgado por 웃긴다. 그해 또 변방으로 밀려났다. 무장 간첩 김동식이 잡혔던 그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눈치도 그리 없나? 포수는 사인을 주는데 투수가 똥볼을 던지면 그냥 두겠냐? 돈 가져오라는 사인 아니냐? 어이그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니 불경죄 아닌가? 그도 실세 중에 실세 3사람이 번갈아 한 사인인데 말이야. 저 사람들은 돈 빨아먹어도 될 사람에게는 정확히 빨대를 꼽는다네. 물로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고 일종의 돌림방인 셈이지. 어느 날 송 계장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필경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 왜요? 큰일 났어요. 낯선 사람 4명이 왔어요. 과장님 책상을 둘러싸고 있어요. 컴퓨터를 뽑아서 간대요. 어떠해요? 뭘 어떠해? 그냥 두세요. 가져가려고 온 건데 말릴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날 것도 없다. 내가 사표 쓰고 나가면 그만이다. 한 달이 지나서 컴퓨터가 돌아왔다. 아무 이상이 없단다. 바이러스 검사하러 가지고 갔더냐? 개자식들아. 그냥 물러설 그들이 아니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작은 일을 크게 키웠다. 나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은 사생아 논란이었다. 내가 숨겨둔 아들이 5살이라고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을 돌면서 나에 관한 날조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사표를 냈다. 극구 말리던 육본의 송범주 부의사관의 진심을 지금도 느낀다. 준비 없이 나가보면 온통 먹구름입니다. 기세는 좋으나 나가보면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들어올 때 제가 결정했으니 나갈 때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개화동 우체국에서 석 달 우편으로 사직서를 발송하였다. 여보, 나 오늘 사표 냈다.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침묵. 잘했어요. 당신이 결정한 일인데. 전화기를 놓고 대성통곡하였다는 아내의 후일담을 들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사표 내면 가족은 어떠하라고. 사표 낸 것이 무슨 자랑도 아니고. 아들은 경복고 1학년, 딸은 상명여중 2학년이었다. 학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표 내고 나온 후에 알았다. 어느 날 김종대 국방보좌관이 연락이 왔다. 교보문고 뒤에 커피숍에서 만났다. 옛날 같았으면 국영기업의 부장 자리 하나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과장이라도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아하, 자유라. 돈 없는 자유. 지갑 얇은 사람에게 자유는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라. 갚을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이며 가게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동생을 찾아가 손을 벌렸다. 아이들 학비도 있고 나의 마중돈으로 사용할 요량으로 참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돈. 없어요. 먹고 죽으려 해도 없어. 이런 지하의 거절이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그래, 알았다.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 나왔다. 짜장면 배달 주문해서 먹게 한 동생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끼니도 가끔 걸렀던 때니까.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학하여 박사를 땄고 신학을 하여 목사 타이틀을 쥐게 되었습니다. 친구, 자네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여 절대로 교수로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천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 교수의 말이다. 존경하는 원장님. 존경할 뿐만 아니라 친형님 이상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여 속으로 존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등극에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가 전라도 사람들에게 밉보여 돌고 돌다가 나와서 오늘까지 광야 생활만 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도 막연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는 교회마다 목사의 비리와 개차반 인성은 제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인성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냐는 어느 지인의 말이 제 가슴을 후비고 있습니다. 사마천 경제학 화식전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심사위원님들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폭주할 거라고 예측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윤활유. 거간비를 후 있어야 강의도 왕성하게 풀립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포기하라던 어느 지인의 말도 기억납니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려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두 6학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배우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정치가 어지러울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심경입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았던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시어 김대중 대통령 낙선 쿠데타를 무산시키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겪어야 할 건 다 겪게 하시고 종국에는 바른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망각제, 최음제가 아니라 실제로 칼날 위를 걸으면서 칼의 위험을 실감있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도 정치투쟁하지 말고 기도회 하자고 제가 그토록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고기 맛을 본 중은 빈대도 덥석 집어 입에 넣는다고 하죠. 정치 맛, 돈이 더해진 정치 맛을 본 목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는지요. 원장님, 불편한 몸으로 구국의 현장을 누비시면서 온몸으로 항변하시는 열정에 그저 감동할 뿐입니다. 곁에서 보필하시는 사모님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8일 저녁 권영등 목사 박사 배사.